전치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시간, 장소, 때, 이유, 원인, 결과, 양보 등에 사용되면서요.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품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간, 장소, 때, 이유, 원인, 결과, 양보 등에 사용된다는 것. 자,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치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시간, 장소에 대한 전치사가 있습니다. 시간, 장소 전치사는 뭐 in, at, on 이렇게 쓰이는데 전치사는요. 이거 하나만으로 쓰여서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전치사 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말로 수식어 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쓰이는 전치사 구들은요. 문장에서요. 이런 다른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거나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in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시간과 장소를 나타낼 때요 조금 넓은 범위에서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as는 어떤 특정 범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는 한국에 있어 그러면 in Korea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는 어디 있어? 학교에 있어. 학교에. 그러면 때는 at school 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on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 표면일 때 어디 위에 있을 때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낼 때는요 on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어떤 생일 같은 경우라든지 뭔가 특정한 일정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죠. on his birthday 그의 생일에 라고 쓰일 때 사용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예문을 통해서 자주 예문을 통해서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점과 기간에 대한 전치사인데요. 뭐 이런 뜻입니다. 뭐 since, from, 뭐 until, by, before, 그다음에 for, during, 뭐 over, through 등으로 해서 많이 쓰이는데요. 뭐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뭐뭐 이래로 할 때 하나 쓰이는 since.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나는 7살 이후로 이 책을 5번이나 봤다. 할 때 since 7 years old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쓸 때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for 하고 during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조금 이 기간에 대한 전치사로 좀 의미를 물어볼 때 구분하는 때 가끔씩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숫자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시간에 대한 의미를 나타낼 때 for를 쓰고요. during 같은 것들은 어떤 기간을 나타낼 때 뭐 예를 들자면요 나는 4년 동안 공부했어요.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for 해놓으면 4 years 이렇게 숫자 4라는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쓰고요. during 같은 것들은요 뭐 여름방학 동안에 그러면 during summer vacation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간들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구별한다는 그런 그 두 가지 두 가지 기간에 대한 전치사에 대한 구별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치 전치사입니다. 위치 전치사는 뭐 위, 아래, 옆 이런 뜻이겠죠.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음 방향 전치사입니다. 방향 전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어느 방향으로. 그래서 뭐 from, across, through, along, for, toward, out of 이런 표현들 있다라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익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이 전치사들은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장과 함께 같이 연습을 하고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외에 이제 그 밖의 전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전치사들은요 because of, 뭐 despite,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instead of, 뭐 of, about, as for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좀 흔히 보던 전치사들과 좀 다르게 뭐 이렇게 조금은 까다롭게 쓰이는 전치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거나 중학교 이상이 되시면요 흔히 볼 수 있는 전치사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들이 쓰일 때요 앞에 명사라든지 동사라든지 형용사들이 함께 나와서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요 on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치사에서요 동사 depend라는
동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pend on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에 의존하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공부할 때 수거라고 공부하는 idiom, 수거라고 배우는 단어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be late for,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동사와 late라는 형용사를 쓰고 어떤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래서 어디 늦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뭐 그는 미팅에 늦었어 그러면 he was late for a meeting 이런 식으로 쓸 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치사는요 이렇게 앞에 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요 어떤 식으로 a reason for 어떠한 이유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이유야 a reason for the happines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 전치사에 대한 설명들 넘어서 다음 전치사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역할, 아까 전에 시간, 장소 전치사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They are in the city. 그 다음에 Our meeting was at 7 o'clock 이라고 시간과 장소를 좀 더 특정하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항상 사용됐다는 거.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해요? 명사가 더불어 와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전치사 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기간 전치사죠. I've been here since last year. 작년 이후로부터 나는 여기에 머물렀어요. I have been here. 그 다음에 she has been in this city for 3 years. 그녀는 3년 동안이나 이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위치 전치사입니다. Where is he? He's under the trees. 그 어디 있어? 나무 아래에 있네. 다음, 방향 전치사입니다. She was from Denmark. This train is running for Seoul. 자, 그녀는 덴마크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열차는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열차입니다. 그 밖의 전치사 있죠. 그 밖의 전치사에 대한 예들을 한번 볼까요? I needed money for my mom. The color of the car is red. 자, 여기 보면요.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엄마를 위하여 하는 이유를 나타내고요. The color of the car. 이거는 뭐냐면 부분을 나타낼 때 거죠. 그 차의 색깔은 is red. 빨간색입니다. 라고 쓸 때 사용됩니다. 자, 그 외에 또 형용사랑 전치사 또는 동사와 전치사, 명사와 전치사 쓰인 예들 한번 볼게요. 자, It is similar to yours. 그것은 is similar to 너의 yours, 너의 것과 굉장히 similar, 유사해 라고 해서 비동사와 형용사와 전치사 to가 함께 쓰인 거죠. 그 다음에 This is a question about his fami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가족에 대한 질문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명사 question 그 다음에 about 전치사가 함께 쓰였습니다. 자, 전치사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번에는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씁니다. 가장 큰 역할은요, 접속사는 당연히 연결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두 개 이상 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 예를 한번 종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의 종류입니다. 우선 시간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시간 접속사라는 것들은요,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과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어떤 문장들, 두 문장들을 연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부분들인데요. 뭐 when, as, while, before, after, until, till, since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를 이제 영문법을 공부를 얼마 하지 않거나 아직은 초급에서 지금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접속사 그러면 and, but 이런 것들 기억할 텐데 갑자기 느닷없이 when 이런 거 나오니까 이거 의문문 있을 때 할 때 그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when이라는 것들은요 의문사로 쓰일 때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접속사로도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문장의 형태로서 구분을 하고 해석을 할 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들은요 문장을 자꾸 보시고 연습하시고 그런 것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구별이 있구나. 문법이라는 것들은요, 결국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고요. 자, 다음 접속사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에 대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because, since, as 이런 것처럼. 재밌는 게 이 since입니다. since는 아까 전에 전치사 부분에서요, 뭐뭐 이래로 하는 어떤 시점에 대한 전치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 전치사와 또 여기 나오는 접속사, 모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용과 의미는 다르다는 거, 그것도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건 양보 접속사입니다. 양보라는 말은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을 우리가 양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f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만약 뭐뭐라면 하는 조건의 접속사가 되겠죠. unless, 그 다음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관 접속사입니다. 상관 접속사는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둘 다 아니면 둘 다 아니다 아니면 A가 아니라 B다 이런 식의 쓰일 때, 여러분들이 수고를 외울 때처럼 좀 이렇게 학교에서 아마 시험 때 준비할 때 많이 익혔던 표현들일 거예요. 그게 대부분 다 상관 접속사입니다. 자, both A and B, 그 다음에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것들들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명령문과 and와 or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명령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and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문 플러스 or 이렇게 해서요, 둘 다 표현이 명령문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접속사 and랑 or이 나오는데, 해석을 해보면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명령문하고 and가 나오면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좀 긍정의 의미라면, or은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약간의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접속사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시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사절은 무엇이냐? 이건요, 차후에 구와 절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I woke up. It started rain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일어났을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썼을 때, 자, I woke up 이라는 문장과 it started 라는 문장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when, 그리고 내가 일어났을 때 라고 하는 시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쓰이는 접속사 when이 사용된 거죠. 다음 두 번째요. I was asleep. He left. 내가 아주 깊이 잠들었을 때 그는 떠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깊이 잠들었을 때 라는 when이 필요하겠죠. while이 필요하겠죠. 죄송해요. 자, 우선 내가 잠자는 동안에 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when이 아니라 이제 while로 쓰였는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썼다라는 거, 그건 내가 잠을 자는 동안,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는 떠났습니다 라고 쓰였던 부사절에 쓰인 접속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우선 He needed a heat because it was cold. 자, 그는 뭔가 열기가 필요했어요. 따뜻한 온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it was cold.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가 쓰였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 so, since you look tired. 너가 좀 피곤해 보이기 때문에 you'd better sleep. 좀 자야 되지 않겠니? 잠 좀 자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때 쓰이는 since,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다음에 조건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조건의 접속사를 한번 볼게요. If you want, you'll have a chance. 만약 너가 원한다면 you'll have a chance. 너 기회 가질 수 있어. 너 한 번 더 기회 가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 쓸 때 if 조건이겠죠. 두 번째, though I wanted, it was a reject. 자, 비록 내가 원했었지만 그 원했던 그 나의 바람은 reject, 뭐죠? 거절되었다 라는 표현들을 쓸 때 쓰였던 no라는 양보의 접속사입니다. 상관 접속사입니다. Okay. Both you and I am in the wrong. 너도 나도 둘 다 틀렸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
She's not a student but a teacher. 그녀는 학생이라기보다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썼던 표현들이죠. 이럴 때도 not but이라고 하는 상관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 뭐냐면요. 지금 위에처럼요. bus and가 나왔을 때는요. 이게 만약 주어로 쓰인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 주어에 쓰이는 you하고 I 어디에 그러면 동사를 맞춰야 되느냐?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요. bus, you and I 할 때는요. I에 맞춰서 am이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온다는 거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령문 문장 보겠습니다. 자, watch and you'll get i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조심해야 돼. 그리고 너 잘 봐야 돼. 그러면 너는 you'll get it. 너 알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가질 수 있어. 너 이해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이겠죠. 즉 긍정의 의미입니다. 너 그거 하면 뭐뭐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Be hurry or you'll be late. 너 서둘러야 돼. 만약 그렇지 않다면 you'll be late. 넌 늦을 거야. 약간 뭔가 경고성 내진 주의를 주거나 좀 약간 부정의 의미를 갖을 때 좀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접속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 감탄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탄사는요. 놀란 기쁨 말 그대로 감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감탄사는요. 종류가 이런 종류들 여러분들이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wow, what, ouch, yeah 이런 것처럼 이런 감탄사들이 있고요. 또 이런 감탄사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감탄사도 있고 솔직히 감탄사 같은 경우는요.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를 하거나 암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감탄사는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익히게 될 것이고요. 네, 감탄사는 그닥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중요한 문법 사항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치사와 접속사 그리고 감탄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